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야생동물들한테는 더욱 혹독한 겨울.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위급 상황에 놓인 야생동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재활관리사죠. 고란이고요. 추락을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분이신가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네. 아이고. 사이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일어서는 건 못 보셨죠? 네. 네. 아니 못 일어나더라고요. 위험해 보이는 공사 자재들 사이로 고라니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고도 가파른 공간. 못 일어서는 게 맞을까? 저기군요.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라니지만 사람이 접근해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 응. 마지막으로 고라니의 다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좀 어때 보여요? 다리 괜찮나요? 다리 골격은 모르겠는데 힘을 전혀 안 줘요. 힘을. 네, 이 정도. 떨어지면서 다친 것 같아. 뒷다리를 못 쓰네. 생각보다도 좋지 않은 상태에 마음이 쓰이는데요. 사고 현장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지금 공사 때문에 정사에 손 보신 거죠? 예. 자연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밑으로 바로 예. 먹이를 찾아서 민가까지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고만 고라니.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복귀해 고라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요. 보면은 전지로만 상체를 좀 들어올리고 후지를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척추의 문제가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척추 문제거든요. 이런 애들. 낯선 인간의 손길에 있는 힘껏 저항해보는 고라니.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차단해 흥분을 가라앉혀줍니다. 거기에 수면 마취까지 해야 서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이렇게 있다고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기력이 없어서 발버둥도 못 치고 숨만 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더 마음이 안 좋고 힘들어요. 방사선 촬영을 통해 고라니의 상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데요. 구조물에 추락한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이고 척추가 나갔네요.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살짝 척추랑 척추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깨진 것처럼 보여요. 척추 신경 손상이 심해요. 사실 사람도 척추 손상이 있을 때 거의 하반신 마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은 조금 운이 좋으면은 재활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힘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락사가 제일 적절한 판단이에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올해 태어난 이 새끼 고라니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사장뿐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야생동물의 안전한 생활 영역이 인간에 의해 점점 줄어들면서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죠. 조류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유리창이라든지 방음벽 같은 구조물에 목숨을 잃는 새는 한 해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수만큼 출동원인 1위라고요. 센터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이곳.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새매가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쓰러졌다는 거죠. 바로 확인해보지만 저희 다 폐사 상태네요. 한 마리도 신고를 받았는데 아마 가치 충돌하는 새 같습니다. 일단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이미 폐사 상태여도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역시 이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얘는 흰배 집박이라는 새고요. 유리창 충돌로 들어왔는데 유리창 충돌이요? 네, 이렇게 장기가 손상되고 뼈도 부러지고 가끔씩 이렇게 작은 새 쫓는 맹금류 애들이 같이 부딪혀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류들의 유리창 충돌의 경우 즉시 발견이 쉽지 않아서 충돌했을 때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경우가 유리 많다고요. 특성상 투명하고 반사되는 거를 인지를 못해서.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또 그 구조물이 숲과 나무와 좀 더 가까울수록 그 사고가 위험이 높긴 하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창. 간단하게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 5cm, 좌우 10cm 간격으로 점을 찍으면 되는 건데요. 이 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날아서 그대로 통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의 뭐 90% 이상 저감이 되는 걸로요.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들로 붐비는 이곳. 구조 건수는 매년 증가해 작년 충남에서만 약 2,500개 채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구조부터 치료, 방생까지 쭉 지켜봤을 때 구조된 동물의 60%는 결국 죽게 되고요. 10%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나머지 30%만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즘 시대에 사람 영향 아닌 거를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주요 원인이 새끼 동물들이 미아 혹은 납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유리창 충돌, 뭐 혹은 전선 충돌, 뭐 그리고 물렵에 의한 거, 또 이제 차량 충돌이 가장 큰 빅4거든요. 들어가세요. 어디 여기. 얘네는 개인이 사육하다가 버려진 친구들이라서 사람한테 그렇게 경계심이 많이 없어요. 평소 쉽게 접하기가 힘든 너구리들. 이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반인이 강아지처럼 키우셨고요. 그 결과 강아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마 밖에 나가면 사냥도 못 할 거고 굴을 찾는 방법도 모를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많이 안 좋아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건강한데 야생으로 못 돌아간다는 게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녀석들. 야생의 삶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야 하죠. 한편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막바지 훈련 중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겨울 철새이자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겨울철만 되면 단체로 실려오는 단골 손님인데요. 네, 다 농약 중독으로 구조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좀 괜찮은 거예요? 네, 다 활력도 좋고 먹성도 좋고 날짜만 잘 맞춰서 내보내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로 날씨랑 상황을 고려해서 방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곧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체도 있다고요. 바꾸물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저 일단 꼬맹이 어린애. 제일 할수 있고.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아서 내려왔다가 차량 충돌로 실려온 새끼 고라니. 무사히 회복을 다 마쳐 날이 밝는 대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죠.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적은 곳을 하죠.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놓고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 바꿈을 고라니들이 박으면 거기 좀 얽히거든요. 몸부림칠수록 더 얽혀서 좀 결과가 되게 안 좋거든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견된 장소와 비슷한 환경에 풀어줍니다. 발자국이죠. 동물들 다닌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니에게 치명적인 박그물이라든지 농수로를 피해 숲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재활관리사.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긴장된다고요. 마침내 케이지 문이 열리고 잠깐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산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멍해 보이네요. 정신이 없겠죠?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자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공간에서 되게 홀가분하죠. 장담은 못하는데 해도 잘 적응해서 살았으면 하죠. 어렵게 돌아간 만큼 다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